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수시를 준비했지만 전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정시 성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목표 대학을 무리 없이 진학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만족스럽지 않은 대학에 진학하기보다는 1년을 더 투자해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당시 추가 합격했던 대학은 등록 포기를 하고 재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수를 시작할 때 3년 넘게 잘 써온 내 방법을 버리고 1년 만에 날 바꿀 수 있을지, 그랬다가 애매한 상태로 수능을 보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불안했고 조급했으며 겁도 났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가지 확신했던 것은 제가 학원에서 제대로 배우고 완벽히 흡수하기만 한다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기존의 제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학원 선생님들께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또 확실하게 받아들이기로 선택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제 선택에 일단 확신을 가지고 언젠가는 발전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덕분에 재수 중반부터는 성취감을 조금씩 느낄 수 있었고 저절로 자신감이 생기면서 확신이 강화되었고 재수 실패에 대한 불안감은 어느덧 성공의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일단 기숙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입시 준비 이외의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휴대폰으로 친구들과 연락을 종종 하거나 인터넷 기사를 습관처럼 읽는 등 일상과도 같은 일은 입시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서부터 스스로를 차단시키고 싶었습니다. 또한 재종반을 선택했을 때 저는 집과 학원을 오가는 시간도 굉장히 아깝게 느껴졌고 독학 재수는 자기 관리가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숙학원 중 강남 하이퍼 학원을 고른 이유는 저의 최대 약점인 수학에 대한 보완이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하이퍼 최고난도 수학 문제집으로 학습한 경험이 있기에 다른 학원보다 강화기숙의 수업의 수준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숙 학원들과 비교했을 때 학원 시설 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강남 하이퍼 기숙학원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매달 보는 학원 모의고사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한 달에 2번까지도 모의고사를 규칙적으로 학원에서 보면서 실전 감각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문제풀이 방법을 시도해보기도 하면서 제 자신만의 실전 전략도 세울 수 있었고요. 모의고사를 본 후에는 시험을 보는 과정 속에서 나는 주로 어떠한 방향으로 사고하며 어떠한 실수를 자주 하는지 등을 분석했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내용과 실전 전략 모두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난달과 이번 달의 나를 비교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매달 보는 학원 모의고사를 통해 수능을 전략적으로 잘 볼 수밖에 없는 몸으로 바꾸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친구들이 다 가는 대학을 나는 왜 가지 못했는가에 대한 자책으로 제가 초반에 재수를 하고 있다는 현실을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동안은 느껴본 적 없는 제 자신에 대한 불신이 문득문득 생길 때마다 저는 되게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작년 수능보다 못 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너무 컸습니다. 이랬던 저는 3월 모의고사 후 담임 선생님의 조언대로 수능 성적표를 벽에 붙여놓고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담임 선생님께서는 재수는 작년 수준에서 더 쌓는 것이 아니라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고 성적표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실천에 옮기며 저는 재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재수는 실패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더 하는 것일 뿐입니다. 본인이 약간 패배자라거나 아니면 또래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은 마시길 바라요. 본인에 대한 불신과 조급함은 일단 긴 호흡으로 뛰어야 하는 여러분들의 두 번째 입시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한 번 더 하기로 마음먹은 자신에게 칭찬도 해주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결정되지 않은 미래는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현재의 내 생각과 행동이 미래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오만은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철저한 계획을 따라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과목에 상관없이 공부를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 그리고 복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획을 한 달 단위, 일주일 단위, 하루 단위 순서대로 범위를 좁혀가면서 세웠습니다.
보통 한 달 단위는 계획을 잘 세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한 달 단위 계획을 미리 세우면 한 달에 한 번 있는 모의고사나 특강, 설명회 등 공부에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학원 이벤트들을 미리 파악하고 그 한 달 공부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공부 계획은 내 공부의 방향성을 점검하기에 좋은 수단입니다.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면 즉흥성이 줄어들어서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시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는 그날 수업에서 배운 내용은 무조건 수업이 끝난 다음 쉬는 시간에 복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습을 해야 수업 내용을 자신만의 지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국어는 기출 분석을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독서는 17학년도 6월 모평부터 19학년도 9월 모평까지 평가원에서 출제하였던 모든 지문을 분석하였습니다. 평가원이 독서 지문을 전개하는 방식을 일단 패턴화 시켰고 지문 속에서 중요한 정보임을 알려주는 장치 등을 찾으면서 지문을 읽는 습관을 스스로 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문학은 우선 EBS에 나와 있는 작품부터 공부를 했고 기출문제로는 문학 장르별로 어떤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기출문제 선지에서 사용된 문학 개념어 중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을 정리하고 어떠한 경우에 평가원에서 이 개념어를 사용하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사장문의 경우 매일 아침 한 세트를 풀고 전략적 풀이를 스스로 고민했습니다. 또한 문법은 전체적인 개념 정리를 한번 한 다음에 수업을 듣거나 문제를 풀며 알게 된 내용과 예시를 계속해서 추가했습니다. 저는 수학 때문에 재수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재수를 하면서 이제 수학 공부에 가장 힘을 쏟았습니다. 우선 수업 복습을 매우 철저하게 했습니다. 개념 설명 위주의 수업 후에는 이제 필기를 다시 쓰면서 개념 정리를 했고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 후에는 수업 때 선생님께서 다루신 문제 전부를 혼자서 스스로 다시 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채점을 할 때 틀린 문제에만 X표를 했습니다. 책을 봤을 때 이제 O가 있으면 그에 만족하기보다는 X의 경각심을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틀린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볼 때는 문제 번호 위에 다시 풀어본 결과를 X 또는 O로 계속 표시했습니다. O가 X보다 압도적으로 많아질 때까지 저는 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풀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최소한 하루에 1시간 반 정도는 수학 공부에 투자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과목은 생활과 윤리 그리고 사회 문화입니다. 두 과목 모두 작년에 공부했던 기본 개념을 다시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뒤에는 심화된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문제는 오직 기출만 선택해서 풀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루에 계획한 양을 다 풀고 나면 EBS와 선생님의 개념책, 최근 3개년 기출을 전부 한데 펼쳐두고 제시문과 선지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특히 생윤의 경우 기출문제끼리의 유사한 표현이나 문장에 집중했습니다. 사문은 EBS와 선생님의 개념책으로 저만의 개념 노트를 한 권 만들었습니다.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는 많이 틀리는 단원을 정리한 내용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후반부에는 사문 20문제 시간 분배 훈련을 꼭 했습니다. 근데 일단 1학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개념 공부를 해야 합니다. 작년에 자신 있었던 과목의 개념 공부를 이 시기에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분명 언젠가는 본인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 언젠가가 수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수업 때도 아는 내용이라고 대충 듣지 말고 최대한으로 집중하여서 하나하나 다져가겠다는 태도로 공부해야 합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수록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실천하지 못하는 날이 없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학생들이 슬럼프에 빠지는 시기는 육평 직후나 여름 시기입니다. 육평이라는 큰 시험을 하나 치렀다는 느낌 때문에 보상 심리를 가질 수도 있고 더운 날씨로 인해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육평은 절대 올해의 수능 성적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육평 성적으로 뿌듯해할 필요도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체력 관리하세요. 아무리 반년 넘게 열심히 공부를 해왔다고 해도 마지막 2달을 망치면 수능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평도 수능 성적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개념과 기출 공부를 다시 꼼꼼하게 한 번 더 하고 실전 감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간을 재며 문제 푸는 훈련도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약점만을 살피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약점과 강점을 모두 균형 있게 공부해야 수능을 볼 때 믿었던 부분에서 발등을 찍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해왔던 모의고사 분석을 바탕으로 수능 당일의 상황을 여러 번 머릿속으로 떠올리며 실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좀 더 자주 하고
그동안 작성한 실전 전략을 수능장에 가서 읽어본다면 내가 이렇게 철저하게 수능을 준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